빨리 풀어 이 아편쟁이야! 짐승먹이는 이미 얘기 다 끝냈어. 말하리다. 제발. 너 또 거짓부랑 하면 알지? 알아서 협조하리다. 장덕수 씨를 잘 아십니까? 잘 압니다. 언제부터 아십니까? 그가 7살 때부터요.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오늘은 여운형이 암살당한 지 불과 5개월 만인 1947년 12월에 발생한 장덕수 암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47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국의 변화가 극심했던 해였습니다. 일제가 물러간 지 이미 2해가 지났지만 자주 독립국가 건설이란 가장 시급했던 민족적 과제는 여전히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정치 세력 간의 분열과 대립은 더욱 그 골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6년에 결렬되었던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해 2차로 다시 열렸지만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끝내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됐고 유엔에서는 총선거안을 가결합니다. 바로 그 1947년이 저물어갈 무렵에 장덕수 암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암살당할 당시 그는 한국민주당의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고아 송진우나 몽양 여운형에 비해 그의 정치적 비중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암살 사건은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민족 지도자로 추앙받던 백범 김구까지 법정 증언대에 서게 됨으로써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정당의 정치부장인 장덕수는 왜 47년 그 시점에서 암살당했는가? 그리고 백범 김구는 무슨 혐의로 법정의 증언대에 서게 됐는가? 모든 정치 암살 사건이 그렇듯이 장덕수 암살 사건에 감춰진 진실은 당시 전국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찬탁과 반탁으로 양분된 채 팽팽하게 맞서있던 좌익과 우익의 관계는 47년 봄 극도로 악화됩니다. 3.1절 기념식을 남산공원과 서울운동장에서 각각 치른 양측이 가두 시위 도중 남대문 근처에 이르러 대규모 유혈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좌우 갈등의 골은 결코 메울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세계 각지에서도 좌우익의 대립은 팽팽했습니다.
동유럽은 소련의 위성 국가로 전락해 갔습니다. 이 무렵 미국은 냉전 시대에 막을 올리는 중대한 정책 전환을 단행합니다.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으로 소련에 대해 적극적인 힘의 대항을 선언한 것입니다. 냉전은 유럽을 동서로 분단시킵니다. 47년 5월 협의 대상 단체의 자격 문제로 결렬됐던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됩니다. 그러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차 미소공의 역시 각 정당 단체들의 참여 여부가 또다시 큰 문제가 됩니다. 이승만과 김구는 불참을 선언합니다. 신탁통치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미소공의 참가가 곧 찬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우익정당과 사회단체가 두 정치 지도자와 입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한민당은 신탁통치는 반대하되 미소공의에는 참여한다는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설산이 공의에 들어가자고 한 이후부터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설산이 그리하는 것은 미 군정의 의사가 아닐까요? 그 사람 군정청 왕래가 너무 잦아. 그러나 어디까지나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인 게야. 장랑 여러 단체에서 공의 참가를 반대한다고 하던데. 나라가 이대로는 한이 되지 않습니까? 자네 말 일견오라. 하지만 공동위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우리 일을 따지고 발전시키고 하는 일엔 적합하지가 않아. 백성들이 진실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도 전에 국가와 민족에 대한 것을 섣불리 결론 지을 수는 없는 게야. 그러나 선생님, 민족이라는 것이 현실과 유리된 절대적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내 얘기야. 민족은 현실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지금 협상과 타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소련 측이 주장하는 조건을 보게 신탁 통치를 반대하지 않는 단체만이 공의에 들어올 수 있다고 우기질 않는가? 신탁 통치를 반대하지 않는 단체라고 정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곧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단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참가하려면 얼마든지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선생님, 공의 참가가 민족 진영에 대한 배신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 당시 전국 구도에서 표면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은 역시 이승만과 김구였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촉성 국민회의를 이끌면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합니다. 남한만이라도 하루빨리 정부를 세워서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얻고 우리 힘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것. 그것이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조기 총선을 주장한 이유였습니다. 김구는 2차 미소공동회의 불참 결정에 이승만과 공동보조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조기 총선 단정 수립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그는 임정 요인들이 주축이 된 한국 독립당을 이끌면서 반탁과 미소공의 불참을 선언하는 한편 자주 통일정부의 수립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은 진정한 통일정부란 좌우 합작을 통해서 설립돼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미소공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미군정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한국민주당은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소공의 참가라는 한민당의 정책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장덕수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정책 방향과 국제 정세를 읽고 있었습니다.
우익 진영의 참가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개막됩니다. 회의장 밖에 나붙은 반탁 벽보들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안탑승에 강구한 전개와 미서공이 참가 절대 불가를 동의안으로 올립니다. 나아가 이승만 박사님과 백범 선생님의 공동 성명에 따라 미서공의를 분쇄할 것도 아울러 동의합니다. 자. 이해 없습니까? 이 있습니다.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아량 어린 관심으로 우리 한민당은 여러분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3천만 동포의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지가 필요하고 단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한국을 해방시킨 연합국 일원인 미국과 소련의 대표들이 모인 회의장입니다. 그러나 거기 마주 앉은 두 나라 대표들은 아라스카의 귀속 문제를 논의한 것도 아니고 시베리아의 개발을 논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3천만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그 두 나라 고쟁이들이 마주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명언에 속한 문제를 그 두 나라 고쟁이들이 멋대로 의논하라고 내버려 두고 회의장 밖에서 성명서나 낭독하고 와 소리만 지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참가해야만 합니다. 민족의 유일한 이 길이 어찌 반탁 진영의 배신 행위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듣고 보니까 들어가야겠다. 여기서 우리가 이랬다니까 들어가서 싸워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더만. 응? 아까 말대로 대한민국 앞에서 우리 떠들어자 그 소리가 들리느냐? 우리 말을 듣느냐 그 사람들이. 응? 그 우리가 들어가서 한마디라도 우리 의사를 이것이 우리 민이다. 이것이 우리 뜻이다. 이렇게라고 하는 걸 주장해야지. 여기서 떠들어니 뭘 하냐고. 이 또 100% 전향이 됐어. 거기서 그냥 미소공동에 들어가.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저 양반 자기 생명에 대해서 너무 그 대죄는 불경신이라 큰 재주는 너무 가볍게 사람 앞에 베지 않아야 하는데 그날 그 위력을 보고서 말이야. 저 사람 그대로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졌을 게요. 이건 배신입니다. 흡산 그자가 민족을 배신하려는 겁니다. 박동진,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외놈들 앞에서 손치는 자들이 아닙니까? 박동진, 이젠 설상이 민족 자주까지 해하려고 있습니다. 미소 공동의 참가를 반대하던 단체들까지 흔들리고 있어. 박동진, 좌시만 해야겠습니까? 그놈들 큰 소리가 곧 들어갈 거야. 우린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한독당을만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한민당만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신탁통치 반대라는 이 선에서 움직이는 우리 단체에서 신탁통치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민족진영회에서 나왔다. 아주 충격적으로 그래서 어떤 놈이야 이러다가 이제 장덕수 한민당 정치부장이 그 당사자다. 이자가 학병가라고 가면까지 하고 돌아다니고 임시정부 배신하고 들어왔다는데 막판에 이런 짓까지 넣었냐. 사자우였어.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한 대단한 웅변이었어. 앞으로 정부가 수립되면은 설사는 관방장관을 맡으셔야겠습니다. 글쎄요, 전 국회에 나와서 원내 조문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런 내 식견이 소견에 불과하다는 거 내 이제야 깨달았어. 오늘 내가 동의안을 내기 전에 이 설산의 연설을 들었다면은 이 오늘 같은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해들 해주시오. 하지만 역사의 길이 남을 설산의 웅변을 들을 수가 있어서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건배합시다. 자, 오늘의 영웅 설산 만세! 설산 만세! 장덕수의 설득으로 참가를 결정한 많은 우익 정당 단체들이 덕수공 회의장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무렵 미소공이 재개와 함께 좌우 합작의 세력 결집에 박차를 가하던 여운형이 암살당합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좌우 합작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전국은 더욱 혼란해집니다. 이때 조선의 정세 파악을 위해 미국은 웨드마이어 장군을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로 조선에 파견합니다. 중국과 북한을 거쳐 서울에 온 웨드마이어는 장덕수를 포함한 국내 주요 정치 지도자들 차례로 만났습니다. 웨드마이어가 마샬 장관에게 한반도 문제에 유엔 이관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쓰도록 해야지요. 그래 된다면은 나라에서도 얼마나 좋은 일이겠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웨드마이어 면담 후 제가 미국 조야 인사들에게 우리 당 명의 로비를 해보겠습니다. 설산, 예, 우린 이제 더 이상 정부 수립을 연기할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 실시하는 반드시 유엔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그래, 설산이 알아서 애 좀 써줘야겠어. 국내외 정세 파악에 누구보다도 정확했던 장덕수는 웨드마이어를 만난 자리에서 미소공의가 결렬된다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할 것을 주장합니다. 가능한 지역부터 선거를 해서 유엔이 승인하는 합법 정부를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웨드마이어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는 미 국무성과 상하원, 유엔 등에 그 같은 내용의 편지를 띄웁니다. 미소공의의 결렬을 그는 이미 내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우익 단체들이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됩니다. 소련 측이 반탁을 주장하는 우익 정당들을 협의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소련과의 회담이 시간 낭비라고 판단한 미국은 조선 문제를 유엔에 넘깁니다. 마침내 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한국 총선관을 가결하기에 이릅니다. 이거야 정말 경축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음양이 있는 법입니다. 음양이라니요? 난 전부터 11월 총선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라가 홀로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어찌 한시가 급하지 않겠습니까? 남쪽만이 선거를 한다면 북쪽인들 가만히 있겠는가? 우리라도 나서야지. 안 되겠습니다. 이거 이 나라가 어디 되려고 이러는지. 한민당은 오늘 경사랍니다. 장독수가 웨드마이어와 만날 때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 사람 재주가 있긴 있는 사람인데 그 재주를 민족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게 큰 탈이 아닙니까? 이 선거 아주 급전직하로 선거가 온다. 그 선거 대책을 강화하자. 그렇다고 그때 선거 대책위원회를 만들면 또 곤란하니까 만들진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 지방 조직이니 뭐니 전부가 봐서 선거 대책으로 다 전부 전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각지의 이 부밭 사람 그 후보자 인선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이제 선거 자금. 이 자금이 사실 그때 뭐 자금이 있어 지금 우리나라 그다 민족 자본이라 토지 가진 것뿐인데 여기 무슨 산업이 저렇게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 자금 문제 이런 것을 아주 거기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거기에 그 표본이 됐을 거예요. 암살의 목표가. 조선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고 설산 장덕수가 발빠르게 선거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한 47년 말 오이개 정치 세력은 대략 이와 같은 사각구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미군정과 이승만 그리고 한민당은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한 지역에서의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김구는 분단 정부 수립의 가능성이 커진 유엔 안에 반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미군정, 이승만, 한민당과 김구의 관계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렵 그동안 같은 입장을 취했던 이승만과 한민당과의 관계도 이후에 전개될 전국의 주도권을 놓고 미묘하게 변합니다. 이승만은 유엔 결의에 상관없이 조기 총선을 주장하지만 한민당은 미국, 유엔과의 협조하에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지지 세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볼 때 한민당은 이승만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민당은 미군정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에서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민당에는 설산 장덕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덕수는 누구보다도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장덕수는 미군정과의 관계가 가장 원활했던 한민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장덕수는 전국의 주도자로 부상하게 되고 모든 정치 세력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박동지? 일찍 왔구만. 박동지, 설산의 움직임이 전부 다 기민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선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 그전 역시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야. 장덕수는 김구와 같은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외국어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와 정치 이론에도 해박한 인물이었습니다. 일본 유학 후에는 여운형과 함께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 후 동아일보 초대 주간과 보성전문학교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보성전문 시절 몇몇 친일단체에 관여함으로써 친일 행적이라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던 그는 해방이 되자 정당 창당을 서두릅니다. 우선 당부터 결성해야겠어. 그게 급선무야. 뉴욕에서 같이 3.1 신보 만들 때 생각나나? 어떻게 그때를 잊겠나. 그때 구상했던 이상적인 민주적 당을 만들세. 윗분들과 상의를 해야겠네. 인천에서 금명간 상경하실 인천께서는 적극 찬동해 주실 거고 고아를 찾아뵈야겠네. 그리하시면 45년 9월 16일 창당된 한국민주당에서 장덕수는 외교부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미군정과 한민당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았습니다.
46년 2월 좌익은 이른바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거대 조직을 결성하여 우익을 긴장시킵니다. 따라서 창당 초기에 서로 불편한 관계였던 한독당과 한민당은 합당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인천 선생, 우리 대국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 번 모였으니 이제 결론을 맺을 때도 되었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대의를 중시하는 인천께서 현명한 단을 내리시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대승적 현지에서 우리 조건이 어떻든 합당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촌 잘하셨소. 고맙소 인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하셨습니다. 제 불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왕 일이 된 바 합당 절차를 밟아야겠어. 중앙집행위원회의 표결을 얻어야 하는데 당을 갖다 바치는 일이라고 집행위원들의 성토를 받을 게 틀림없는 일입니다. 합당만이 애국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몇 차례 거듭된 합당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주당과 한국독립당의 결합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배동지, 그 민족방역자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냐 하면 장덕수 대학 그 당시 한국민주당 정치부장으로 있었던 장덕수와 또 배은희 또 그 당시 한민당의 주요 간부였었고 또 그리고 안재홍 씨 또 그런 데 창상한 사람이다. 막 이래가지고 박광옥이하고 배유범이는 그 세 사람 중에서 장덕수를 가장 중심 주요 인물로 보고 이 사람은 여한 일이 있어도 처단해야 되겠다. 자, 그 듣고 보니 박사님 얼굴 거북상이 맞군요. 그 관상쟁이 말대로 무병장수하십시오. 본인 면전에서 암살 논의하니 기분 어떻습니까? 노파심이었겠지요. 그 몽양 선생도 그리 갑작스레 비명에 가실 줄 뉘 알았겠습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맡고 계신 일이 얼마나 중차대합니까? 자칭 애국자인 그 결분자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맙소. 총선이 내년 봄이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죠. 의원 수가 240명이니까 인구 10만 명당 한 사람씩 뽑는다 보면 될 겁니다. 유권자가 반은 될 터이니까 2만 표는 얻어야 당선되지 않겠어요? 면책 하나에 850보씩 운동하면 뭐 당선이 가능하겠군요. 아, 그렇게 되나요?
계십니까? 여보세요? 계십니까? 자, 한 잔씩들 합시다. 어째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누굴 찾아오셨어요? 여기가 장덕수 박사님 댁 맞죠? 그런데요. 박사님 계십니까? 박사님 손님 오셨어요. 누군데? 경찰서에서 왔답니다. 이상돈인가? 어떻게 오셨는가? 박사님께서 그저께 절 만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저께? 그런 적 없는데. 몸이 불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간 있으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난 그런 기억이 없어. 내방객이 있으니까 지금은 안 되겠고 할 말이 있으면 5일 후에 만나기로 하지. 지방에 다녀와서. 잠깐이면 됩니다. 배동지 가야 되겠어. 갑시다. 그렇게 하시게. 정이 할 말이 있으면은 5일 후에 찾아오시고. (1947년 12월 2일) 저녁 7시 한민당 정치부장 장덕수는 피살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장덕수는 민족진영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연합장으로 애도하는 가운데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유족들로부터 장덕수의 육성이 담긴 녹음 테이프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미소 공위는 미소 양국의 대표만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만일 어떤 한 나라 대표가 이견 불합의 이유로서 퇴석하면 해결의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민주당은 미소 공동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해서 관계 4개국의 대표와 조선의 영도자를 포함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전혀 방법을 달리해서 조선의 독립 문제를 1947년 6월 17일자로 기록된 이 연설에서도 그는 미소공이 참여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미 군정이 유일한 정부인 이상 미 군정과 협조하면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그의 현실주의적 정치 노선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또 미소공의가 결렬된 것으로 보이자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예측한 대로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자 예상했다는 듯 그는 선거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치적 비중과 역할이 커지던 바로 그때 장덕수는 암살당합니다. 따라서 당시에도 암살의 배후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경찰 광복을 입은 자였다면 단서는 벌써 얻은 것 아니야? 2,800명 전 경찰 모두 소집해. 알았나? 알았습니다. 서울 인원 물살통 없이 수색하고. 알았습니다. 이 사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잘 기억하라고. 48시간 이내에 범인을 잡지 못하면. 알았나?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빨리 나가봐. 알았습니다. 서울의 전 경찰관을 일제히 소집한 결과 유일하게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로경찰서 외근 감독으로 있었던 경사 박광옥. 경찰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임금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예. 신분증 좀 봅시다. 저 없는데요. 고향이 어딘가? 이북입니다. 무슨 일들을 하나? 저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 이놈들 봐라. 소지품 모자를 내놔. 이거 뭐야? 혹시 너희들 장덕 선생 사람 맞지? 꽂혀봐! 되어 숨기진 않겠어. 그렇소. 우린 대한혁명단 단원으로 민족의 반역자 장덕수를 처단했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2월 4일 종로경찰서 경사 박광옥과 배희범이 장덕수 암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됩니다. 이들은 자칭 대한혁명단의 단원이었습니다. 당시 우익의 청년단체들로는 서북청년단, 민족청년단, 그리고 전국학생총연맹, 대한학생총연맹 등이 있었습니다. 대한혁명단은 대한학생총연맹 소속 열혈 청년단원들이 결성한 비밀단체였습니다. 그때 대한학생총연맹 위원장으로 있는 연대생 최중하, 지금 최서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중하가 주동이 되었고, 거기에 총무부장으로 있는 저와 또 그다음 대한학생총연맹의 평맹원으로 있는 박광옥이하고 배희범도 여기에 참여해서 1947년 8월 대한혁명단을 결성을 했던 겁니다. 한 달 뒤 한독당 중앙위원 김석황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체포됩니다. 김석황의 체포로 한독당의 관련 여부가 거론되고 그 배후 혐의는 김구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묻는다. 당신 한독당의 중앙상무위원 맞지? 그렇소. 중앙상무위원이면 당의 간부가 아닌가? 그렇소. 당의 간부라면은 당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군. 대답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그렇소. 난 백범 선생님의 측근이요. 측근과 신복은 같은 의미 맞나? 김정목 씨를 주는 당신이 신복이지? 가까운 사람들이요. 박광옥, 배희범은 대한혁명단이라는 악질 테러 단체의 단원이고, 이 단체는 김정목이와 신일준이가 지도해왔다. 그리고 김과 신은 당신 지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맞나? 장덕수 씨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독당의 노선에 반대해왔고, 때문에 백범 선생은 걱정을 많이 했다. 아니요! 하늘이 조금쯤이라도 들었거든 선생님을 결부시키지 마시오! 역시 한독당의 중앙상무위원 자격은 있구만.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당당한가 두고 봅세.
서로 이제 우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 백범이 죽이라고 했지. 아니요. 그럼 죽여야 될 놈이라고 말했던가? 제발. 알다시피 김중목, 조상황 모두 그렇게 자백했어. 우리 쉽게 가기로 하자. 백범은 장덕수를 가리켜서 너희들 앞에서 죽일 놈이라고 말했지. 그렇지? 휘저받고 와서 이제 두들겨 맞고 이제 뭐 피투세는 아니지만 이제 찬물 뒤집어 쓰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갈수록 우리 자신은 죽인다는 모의를 한 일이 없는데 모의가 한 걸로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끼리 학생들끼리 했다면 또 모르지만 뭔가 자꾸 확대해가는 그런 걸 눈에 보면서 아까 말한 그 노인이 이제 마지막에서 여기서 죽는구나. 또 우리가 박정덕, 배희범, 박공호, 조혁, 나, 야 누군가가 범인이 돼야 된다. 한 사람이 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용감스럽게 공판장에 가서 내가 했다. 그건 사실 내가 죽이라고 명령한 일은 없지만은 희생양의 각오를 단단히 했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내가 했다. 장덕수 암살 사건의 배후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을 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합니다. 맨혼을 대표로 한 임시위원단은 국내 주요 정치가들을 만나 정세를 파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선거를 치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승만은 끝까지 남한만의 조기 총선을 통해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남과 북의 지도자 협상을 통한 통일 총선을 주장합니다. 예. 선생님께 전하겠습니다.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지난번에 발표하신 성명에 대한 하지 장군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박사와 셋이 만나자입니다. 소득을 기대하면은 실망하기 마련이야. 하지 장군이 직접 주선하는 일인이 많지. 양인들 마음이라고 해서 헤아리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은 만나자고 하니까 뭐 만나봐야지. 그래. 언제가 좋겠는가? 이번 기회에 하지와 화해를 하시죠. 그놈에 거슬릴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화합의 결과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설 일은 갈라서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난 하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에게 말할 작정입니다. 3월 1일 이내에 선거 일정을 확정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난 내 길을 갈 겁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조사 활동 중인 상태에서 국내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분열되자 군정사령관 하지는
이승만과 김구를 한자리에 초대해서 의견 통합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군정청의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담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유엔이 3월 1일 이내에 남한만의 조기 총선을 결정하지 못하면 독자적인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언명한 이승만. 남북협상을 통한 자주통일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제의한 김구. 두 정치 지도자가 선택한 길은 그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백범 김구가 남북협상을 공식 제의한 바로 그날, 공교롭게도 경교장에는 미 합중국 대통령 트루먼의 친서로 된 소환장이 날아듭니다. 김구 씨, 법정에 서주시오. 장덕수 암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일제 암흑기부터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추앙을 받아오던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한다는 사실은 세간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남북협상을 제의해놓고 통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38선을 베고 쓰러지겠노라던 백범 김구 자신에게도 이 일은 커다란 정치적 상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석황에게 생활비를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1947년 8월 중순 김석황, 신일준, 조상황 등이 선생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종종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그때 왔는지도 모르지. 그들에게 장덕수 씨에 대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요? 없어요. 대한혁명단이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뭐 단체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단체의 혈서나 사진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모르겠소. 보내오는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손가락까지 잘라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 대한혁명단 단원들이 설산을 암살해냈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소. Haven't you considered that to attend the meeting of the U.S.-USSR Joint Commission could be considered an act of betrayal to the country and unpatriotic? 공위에 들어가는 것은 3천만 국민들이 응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소. How long have you known Kim Soo-kwang? 30년 전에 알았소. Have you told anyone that you had many complaints against John Duck-soo, the murdered? 나는 불만이면 불만이라고 그 본인에게 직접 말할지언정 체면상 타인에게 말하진 않는다. Did you ever say that Jung Duck-soo's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f the U.S.-USSR Joint Commission was bad, and so he should be disposed of? 그런 말 한 일도 없고. Last August, did 4 people, including Shin Il-chun, come to you and ask your permission to get rid of Jung Duck-soo? 뭐라고? You're not allowed to ask any questions. Just answer mine. 난 피고가 아니야. 피고인으로서 신문 받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터무니없는 신문을 받고 고분고분 답변을 해야 하는가? Well, maybe your subordinates misunderstood your real intention and assassinated him.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다니? Well, maybe your subordinates misunderstood your real intentions and had him assassinated. What do you think? 나는 우리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오. 그러한 나로서 어떤 좌석에든 그놈 죽일 놈이니 어쩌니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Even if you have always been thinking that way, you could have unconsciously told someone he must be removed, couldn't you? 미 군정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이 전부 그 한독당에 관계하는 분이고 범인들이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한독당은 김구 선생이 정신적이나 모든 면이 사실상 있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한독당의 당 노릇을 결정한 거 아닌가 하는 이걸 갖다가 미군정에서는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집요하게 이 검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했지만은 김구 선생 말씀이 멍하니 나는 본시 애국 애족하는 사람으로 일본 사람 1인들 외에는 내가 사람 죽이라고 한 일이 없다. 1인을 갖다 죽이라고 한 문제에 관해서도 윤봉길 이사가 상하에서 1인들을 갖다가 살해한 일이 있는데 그 당시 내가 지시를 했다. 근데 그 지시는 윤봉길 이사를 보고 직접 내가 하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넣어가지고 내가 한 일을 안 한다. 나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했어요. 또 그 말씀하는 게 아주 태도가 이연하고 퍽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미국인 검사는 김구에게 장덕수 암살과의 관련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합니다. In last Friday's interrogation, you replied that it all came out of a plot against you. What exactly do you mean by a plot against you? 내가 할 말은 이미 다 했소. 이 사건에 대해 시종 아는 바 없다고 말을 했으니 나를 죄인으로 본다면은 이 자리에서 기소를 해서 구속하시오. 아니면 난 그만 돌아가겠소. 선생님. The reason we need to know your answer to the prosecutor's examination is because we might be able to tell if you are guilty or not. 난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죄 여부를 말하라는 게요? 장덕수가 죽은 것을 가장 분해하는 것은 나요. 근데 검사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 이런 기맥힌 일이 어디 있겠소? What does a plot against you really mean? 이놈들아, 내가 다 말해주지. 이건 완전 모략이야. 저분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이놈들아, 이 땅은 우리 땅이야. 태극기잖아. 이놈들아, 제발. 김구의 암살 관련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암살범의 배우로 증언대에 섰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중형인 셈이었습니다. 장덕수 암살 사건의 결심 공판 결과 김석황, 박광옥, 배이범 등 8명에게 사형이, 조엽 등 2명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언도됩니다. 김석황, 박광옥, 배이범이 처형된 것은 6.25 발발 후 대전 형무소에서였습니다. 장덕수 암살 사건이 더 이상의 배후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채 종결된 뒤 생전에 장덕수가 예견하고 대책까지 세웠던 총선을 통해 정보가 수립됩니다. 이후 전국은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의 무대였습니다. 장덕수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한민당의 커다란 정치적 손실이었습니다. 한민당은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을 눈앞에 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잃습니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한민당은 뒷전에 밀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의 정치 드라마가 이승만의 권력 장악과 김구의 몰락, 그리고 한민당의 세력 약화로 특징 지어진다면 바로 그 기점에 설산 장덕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흘러간 역사에 만일이라는 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장덕수가 암살당하지 않고 정치 활동을 계속했더라면 해방 전국과 건국 전후의 우리 역사가 지금과는 다르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